안녕하세요. 편안백세입니다. 70세인 김 할머니가 어제 병원에서 혈당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처럼 밥도 적게 먹고 단 것도 끊었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걸까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굶지 않고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말이에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 측정기부터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둘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속상하셨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혈당 관리는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들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보물 같은 음식들이에요. 67세인 박 할아버지는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 조금씩 더한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세요. 물론 이런 음식들이 혈당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평소 드시던 식단에 조금씩 더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음식부터 정말 의외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먹던 그 음식인데 요즘엔 깜빡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마법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내일 장을 볼 때 꼭 챙겨오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보리예요. 65세 이영순 할머니는 지난달 병원에서 받은 혈당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보다 수치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달리 하신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보다가 말했어요. 요즘 보리밥 먹고 있어요. 보리라고 하면 옛날 생각나시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보리밥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식탁에서 보리가 사라졌어요. 흰쌀밥이 더 맛있고 부드럽다고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보리가 흰쌀보다 훨씬 좋답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해요. 스펀지가 물을 한 번에 확 흡수하지 않고 천천히 흡수하듯이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처음엔 보리가 거칠어서 먹기 힘들 것 같다고 걱정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까 고소한 맛이 좋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 하셨어요. 흰쌀밥보다 훨씬 배가 든든하게 차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리가 혈당에 좋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흰쌀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소화돼서 혈당을 급하게 올려요. 마치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보리는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줘요. 경사로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보리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흰쌀에 보리를 섞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흰쌀 3컵에 보리 1컵 정도 넣어보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거칠어서 드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보리를 불리는 것도 중요해요. 밥을 짓기 전에 보리를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두시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쌀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보리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볶은 보리를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구수한 보리차가 완성돼요.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쓸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보리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기존에 드시던 쌀의 일부를 보리로 바꾸는 거예요. 전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보리의 또 다른 장점은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리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도 좋거든요. 이 할머니도 보리밥 먹기 시작한 후로 변비도 없어지고 속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혈당 관리와 장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죠. 보리를 구입하실 때는 껍질이 벗겨진 백보리보다는 겉보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영양가가 더 높거든요.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첫 번째 음식인 보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음식은 더욱 흥미로우실 거예요. 향긋한 향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음식인데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향긋한 음식은 바로 계피예요. 68세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향이 좋아서 마셨는데 석 달 후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계피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향신료죠. 수정과 만들 때도 넣고 차로도 마시고요. 그런데 이 계피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외국의 한 연구에서 이형 당뇨 환자들에게 계피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혈당 수치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정할머니는 계피의 효과를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예전엔 식후에 몸이 무겁고 졸렸는데 계피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계피를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들어가면 간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럼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가 적당해요. 손가락으로 꼬집어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피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피 스틱 한두 개를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돼요.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계피 가루를 쓰실 때는 뜨거운 물에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정할머니처럼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계피는 요거트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맛도 좋아져요. 설탕 대신 계피로 단맛을 내는 거죠. 사과를 드실 때도 계피를 함께 드셔보세요. 사과 반 개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계피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계피를 구입하실 때는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카시아 계피보다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더 안전해요.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할머니는 계피차 마시기 시작한 후로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다라고 하세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몸의 염증도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음식인 계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음식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음식이에요. 외국에서 온 콩류인데 단백질도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외국에서 온 콩류는 바로 렌틸콩이에요. 62세 김말순 할머니는 처음 렌틸콩을 봤을 때 이게 뭐지? 하셨대요. 딸이 마트에서 사와서 엄마, 이거 혈당에 좋다고 해요 라고 했을 때도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두 달 후 혈당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개선된 걸 보고 이 작은 콩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렌틸콩은 완두콩보다 작고 납작한 모양이에요. 색깔도 갈색, 초록색, 빨간색 등 다양해요. 요즘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 작은 콩이 왜 혈당 관리에 좋을까요? 렌틸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김할머니는 렌틸콩을 먹고 나서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밥을 먹고 나면 보통 2시간 정도 후에 출출해졌는데 렌틸콩을 넣고 먹으면 배가 훨씬 오래 든든해요. 간식을 덜 찾게 되더라고요. 렌틸콩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콩들처럼 하룻밤 불리지 않아도 돼요.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바로 끓이면 20분 정도면 부드러워져요. 가장 쉬운 조리법을 알려드릴까요? 렌틸콩 한 컵에 물 3컵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으스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김할머니는 렌틸콩을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었는데 이제는 죽도 끓여 먹고 밥에도 넣어 먹어요. 고기 대신 렌틸콩을 넣으니까 단백질도 충분하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렌틸콩죽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쌀 반 컵과 렌틸콩 반 컵을 함께 넣고 물 4컵 정도를 부어서 끓이면 돼요. 중간중간 저어주시면서 30분 정도 끓이시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돼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삶은 렌틸콩을 식혀서 오이, 토마토, 양상추와 함께 섞어주세요. 올리브오일과 식초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영양 만점 샐러드가 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루에 3분의 1컵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김할머니는 렌틸콩을 먹기 시작한 후로 변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렌틸콩을 구입하실 때는 알이 고르고 쪼개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1년 정도는 괜찮아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건강식품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 꾸준히 드시기에 좋아요. 이렇게 세 번째 음식인 렌틸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네 번째 음식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과일이에요. 어르신들께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과일이랍니다. 그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예요. 66세 박수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게 과일이야? 기름 덩어리 같은데라고 하셨대요. 손자가 이거 혈당에 좋다고 해요 라며 가져왔을 때 의심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 넘게 꾸준히 드신 후 다른 간식을 덜 찾게 되었다고 하세요. 아보카도는 겉보기엔 초록색 배처럼 생겼지만 속은 연한 초록색이에요. 만져봤을 때 살짝 말랑한 느낌이 들면 먹기에 적당해요.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러지면 상한 거예요. 아보카도가 혈당 관리에 좋은 이유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에 해롭지 않은 기름이에요. 이 좋은 지방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박 할머니는 아보카도의 효과를 이렇게 느끼셨다고 해요.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금세 허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훨씬 든든하다고요. 배가 오래 차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또 다른 장점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데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그럼 아보카도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예요. 처음엔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박 할머니는 식빵에 발라 드신다고 해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식빵에 발라 먹으니까 버터보다 훨씬 든든하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토마토 조각을 올려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추나 양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돼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아보카도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색깔보다 손으로 만져보는 게 중요해요.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하면서도 너무 푹 들어가지 않는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딱딱하면 며칠 더 두셨다가 드시면 돼요. 보관할 때는 실온에 두시면 저절로 익어요. 빨리 익히고 싶으시면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두세요. 다 익은 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 번 자른 아보카도는 공기에 닿으면 갈색으로 변해요. 그럴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변색을 막을 수 있어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박 할머니는 처음엔 기름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좋다고 하세요. 이제는 아보카도 없으면 허전할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아보카도의 비타민 K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번째 음식인 아보카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에요.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그 음식인데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좋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친숙한 음식은 바로 김치예요. 69세 이순덕 할머니는 김치가 혈당에 좋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세요. 평생 김치 담가 먹으면서도 그런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 할머니는 매일 김치를 드신 덕분에 장 건강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김치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 때문이에요. 이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줘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해요. 김치에 들어있는 배추, 무, 파 같은 채소들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브레이크를 밟듯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김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짠맛 때문이에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김치를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적당량만 드시면 돼요. 보통 한 끼에 작은 접시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짜게 느껴지시면 찬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김치를 고를 때는 너무 짜지 않고 적당히 신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신 김치는 발효가 많이 진행된 거라 유산균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적당히 아삭하면서 새콤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집에서 김치를 담그시는 분들은 소금을 조금 덜 넣어보세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김치를 많이 먹어야 밥맛이 났는데 이제는 조금씩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변하고 건강도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시거든요. 김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도 있어요. 두부나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도 보충하면서 김치의 짠맛도 중화시킬 수 있어요. 현미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김치 드실 때 더욱 주의하세요. 건강한 분들도 김치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다른 반찬과 함께 균형 있게 드세요. 김치 국물도 버리지 마세요. 국을 끓일 때 간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걸로 간을 맞추면 추가로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되니까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인 김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지만 혈당 관리와 장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리였어요. 이영순 할머니처럼 흰 쌀에 보리를 섞어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걸 도와줘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당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는 계피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매일 마시는 계피차처럼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만 드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렌틸콩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경험하신 것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가 든든하고 혈당도 완만하게 올려줘요. 20분만 삶으면 되니까 조리도 간단하고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였습니다. 박수자 할머니처럼 하루에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은 지방이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식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김치였어요. 이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모두 도움이 돼요. 다만 짠맛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다섯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두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배가 든든하게 차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다른 간식을 덜 찾게 되죠.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식사량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혈당 관리는 굶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하나씩이라도 식단에 더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보리밥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계피차를 마셔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렌틸콩으로 죽을 끓여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부담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몇 달 동안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음식들이 혈당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은 계속 드시면서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더하는 거예요. 혹시 변화가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으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식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70세 김할머니 이야기 말이에요. 평소처럼 밥도 적게 먹고 단 것도 끊었는데 혈당이 계속 올라가서 고민이었던 분이요. 그런데 3개월 후 김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김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좋은 음식들을 조금씩 더해서 먹었을 뿐이에요. 보리밥도 드시고 계피차도 마시고 렌틸콩도 넣어 드시고 아보카도도 조금씩 드시고 김치도 적당히 드셨던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3달 동안 말이에요. 김할머니는 굶지 않고도 혈당이 좋아지니까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뭘 먹으면 안 될까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뭘 먹으면 좋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드시는 한 끼, 한 잔이 모여서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김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